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. 만약 여러분들이 오래된 건물을 갖고 있는데 월세도 잘 안 나오고 건물은 자꾸 부실해서 고장이 나고, 자, 이렇게 좀 난처한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오늘은요, 실제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례자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있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올 3월 달에 40대 초반의 남성분이 상담을 오셨는데, 이분은 군대 갔다 와서 음식업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30대 초반에 돈도 많이 벌고 해서 이제 건물을 매입하셨어요. 목욕탕 건물인데 그동안 한 7년 그 이상은 아주 무리 없이 잘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, 한 3년 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이 생겼고,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, 자, 이분의 고민, 이분의 상황 어떤 걸까요? 왜 건물주인데 고민이 생겼을까요? 네, 이분이 갖고 있는 이제 건물이에요. 2010년도에 11억에 매입을 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 보증금이 2억이 있었고요. 대출이 당시에 5억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투자한 돈은 4억 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. 그동안은 그냥 무리 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, 이제 문제가 한 3년 전부터 생기고 있었어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이제 3층짜리 건물인데요. 맨 위층은 이제 주택이고 1층하고 2층은 이제 목욕탕으로 되어 있고, 지하층은 이제 설비로 되어 있었어요. 지금 현재 월세가 250만 원이고 보증금이 2억이 있습니다. 자, 현재 시세는 한 17억 정도 돼요. 10년 만에 6억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? 네. 그런데 이 건물주의 이제 고민은 뭐냐면, 이 주변의 상권이 안 좋아지면서 수익률이 이제 떨어지고,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 3%대 초반을 겨우 유지를 하고 있고, 또 이 목욕탕 건물에서 이제 설비가 자꾸 고장이 나니까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죠. 이분이 나가면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달래가면서 고장난 것을 이 임대인이 수리비를 대신 내주면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. 네,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? 자, 이분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.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?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5가지의 해결책을 가지고 찾아오셨는데, 그 해결책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. 첫 번째는 이 목욕탕을 이제 수리를 해주고 매달 임대료를 30만 원 올려주는 이제 조건이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, 지금 여기는 목욕탕 자리는 그럭저럭 잘 되고 있었고, 이분 입장에서는 이 목욕탕이 나가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. 그래서 그냥 수리를 이번에 대폭 해주고 임대료를 30만 원 올려받을까?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여쭤보니까 이 공사 견적이 한 1억 4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지하실에 설비가 많이 고장이 나고 또 방수도 문제가 생겨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무려 1억 4천만 원. 1억 4천만 원을 이제 투입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잘 고쳐질 테니까는 목욕탕 임차인도 계속 운영을 할 테고 괜찮은데, 임대료를 이제 30만 원 올려주는 조건이에요. 그러면 내가 1억 4천만 원 투자해서 30만 원밖에 올리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크게 사업성이 없죠. 왜냐하면 그래봤자 투입비 대비 3%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이것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것은 하지 말자고 했어요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, 이것을 이분이 이번에 이제 나가신다고 하니까 아예 이분의 명도를 하고 거기를 이제 고시원으로 할 생각이었습니다. 제가 이전에 올렸던 그 고시원 영상을 보고 그걸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. 물론 이제 가능해요. 여기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고시원으로 하는 건 가능합니다. 자,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, 이걸 이제 고시원으로 하는데 이제 이분이 견적도 받아보셨대요. 그랬더니 견적 비용이 한 2억 2천. 요 1층하고 2층을 고시원으로 하는데 한 2억 2천 정도가 들어갔는데, 운영했을 때 비용 다 제하고 들어오는 수익이 한 320만 원. 자, 그럼 이전보다는 이제 수익이 높아지는데 일단 투입비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, 이 정도 투자해서 350 정도 나오면 그냥 이전보다는 좀 난데, 이 임대인은 단순히 이제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고시원을 만들어 놓고 임대 관리를 해야 되는데, 이분이 이제 현재 음식업을 하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게 해결책은 될 수 있었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네, 세 번째 해결책은요, 이 건물이 오래됐잖아요. 자꾸 문제도 생기고 40년이 넘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아예 이걸 철거를 하고 신축 후에 임대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매각을 해버리든가, 이 선택지가 있었어요. 자,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, 이분의 갖고 있는 땅이 북쪽으로 이 면이 길게 돼 있어요. 자, 이게 조금 이제 전문적인 얘기인데, 이렇게 되면 건물을 지을 때 여기는 지금 한 5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건물인데 북쪽으로 길게 돼 있어서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. 그래서 건물이 3층까지는 똑바로 올라가지만 4층에서 일부만 올릴 수 있고 5층은 아예 올라가지 않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설계 계획을 해보면 사업성이 떨어져요. 신축을 통해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거죠.
그리고 지금 이쪽은 이제 근린생활 상권인데 1층에 다 주차장을 넣어야 되거든요.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근생상권에서는 1층에서 나오는 임대료가요, 2층, 3층, 4층에서 나오는 임대료하고 거의 같아요. 새로 짓게 되면 1층이 다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그 1층에서 나오는 가장 큰 수입원이 없어지죠. 그래서 이래저래 일조권 사선 제한의 영향도 있고 주차장으로 빠지는 부분에서 임대료가 빠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. 설계 개요를 해봤지만 투자 대비 사업성이 떨어져서 이것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. 자, 네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요, 이 목욕탕을 명도 후에 재임대를 하는 겁니다. 무슨 말이냐면 이 목욕탕에서 현재 하고 계신 분이 7년은 넘게 하셨는데 자꾸 이제 고장이 나니까 이제 나가신다고 그랬던 거예요.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을 이제 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현재 이제 목욕탕 설비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철거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알아봤더니 요 2개 층 정도 임대 줬을 때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. 이전하고 이제 크게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거죠. 근데 이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요 지하실도 이제 설비를 다 뜯어야 되는데 사실 뜯는 게 의미가 없죠. 뜯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지하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도 없고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월세는 그대로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해결책이 될 수가 없었어요. 네, 마지막 5번째 해결책은 그냥 이걸 팔아버리고 새로운 투자 지역, 투자 상품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. 물론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걸 하면 좋은데 방법이 없다면 저도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. 여기가 그렇게 투자 지역으로 좋은 지역도 아니고 상품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답은 이 매각에 따른 이제 양도세 부담이 있지만 이것을 팔고 더 많이 오르는 지역, 더 좋은 안정된 상품, 더 수익이 많이 나오는 상품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5번째 이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? 이렇게 이제 노후된 건물이 있게 되면 자꾸 임대료가 떨어지고 공실이 생기고 건물에 하자가 나타나고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겠습니까? 이럴 때 적극적으로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. 자,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방법을 나름대로 많이 찾으셨죠. 뭐였죠? 목욕탕을 수리해서 임대료를 다시 30만 원 올리는 거. 근데 목욕탕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도 해결책이 안 되고, 두 번째,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신 수익률은 그 정도 나오죠. 한 4%대 이상 나와서 해도 괜찮은데 이건 뭐가 문제죠? 네, 이분이 직접 운영 관리를 해야 돼요. 지금 음식업을 하고 계신데 이걸 하실 시간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선택지가 안 됐고, 또 신축 후에 임대 분양 또는 이제 매각을 생각하셨는데 북쪽으로 이제 길게 된 땅이라서 일조권 사선 제한을 많이 받는 땅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5층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4층 일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이것도 선택지가 안 됐고, 또 목욕탕 명도의 재임대, 목욕탕을 명도하고 나서 그걸 철거하는 비용이 많이 나오고요. 임대를 새로 준다고 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책이 아니죠. 그래서 원래는 1, 2, 3, 4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려고 했는데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팔고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가고 거기에 맞는 더 좋은 상품,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들기로 하고 이 5번을 이제 선택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십니다. 부동산 어때요? 참 어렵죠. 네, 오늘 내용 보신 것처럼 이 하나의 건물에 어떤 선택을 할 때 다양한 이제 변수가 있고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이 선택이 옳은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꼭 확인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 다니TV에서는요,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사례들,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계속 공유해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?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,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.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